순열과 조합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기호를 대응시킨 거에 불과한데요. 중2 수학을 열심히 했던 학생이면 금방 적응할 거고요. 아니라도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순열이 뭔지 좀 정의해 보겠습니다. 순열은 뭘 순열이라고 하냐면 이름에서 딱 냄새 나잖아요. 뭐예요? 순서 있는 나열? 맞아요? 그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이것 자체를 순열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순열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네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대상에서. 두 번째, 특정한 개수를 뽑아야 되고요. 세 번째,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순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은 실제 나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순서가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나열하지 않더라도 순서가 발생하는 경우면 순열 취급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냐? 그리고 우리가 보통 NPR이라고 부르는 건 순열의 수예요. 순열이 아니고. 알겠죠? 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죠.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그러면 N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하나를 이미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N-1가지예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N-2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 이렇게 점점 곱하면 순열의 수가 되는데 마지막에 오는 건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창민아. 왜 1이야? 이걸 셌을 때 총 몇 개가 돼야 돼요? R개가 돼야 되죠. 그럼 마지막에 와야 되는 숫자는 뭘까요? 그렇죠. N-R 플러스 1입니다. 왜냐면 둘 다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1 더하면 개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N-R 플러스 1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매번 쓰는 게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줄여 쓰자라는 의미로 약속을 하는데요. 순열 기호가 퍼뮤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N, P, R 이렇게 아래 첨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등호 위에 세모가 있으면 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우린 약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순열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P3이다. 그럼 뭐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여기가 3이라 3이 아니고 이게 3개니까 3인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지? 그러면 7P4다. 이런 뭐예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여기가 4라서 4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되네. 7P3을 합시다. 7P3을 합시다.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아시겠죠? 3개다 라는 거죠. 일식 줄어들면서. 이해됩니까? 네. 자, 다음 기회승입니다. 기회승은 순열과 매우 유사한데요. 큰 거부터 3개를 쓰는 게 아니고, 야, 7P3이 뜻이 뭐라고?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그럼 제일 앞자리로 쓰는 거 몇 가지냐? 제일 앞자리로 쓰는 게 몇 가지야? 아니,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제일 앞에 몇 가지가 올 수 있냐고. 아, 물건 몇 개 있다고 나한테? 아니, 7개 있다고 멈춰! 그러면 1 나왔을 때는 뒤에 넣어요. 1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 맨 앞에 1 나오면 1, 2, 3 쓰면 돼요. 1P? 그럼 뭐만 가능할 거 아니야? 아니, 7P3에서 어. 맨 첫 번째 들어가는 숫자가 1도 돼요. 저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아니, 처음에 처음 7명의 사람이 이제 자, 나한테 A, B, C, D, E, F, G, H라는 4개, 7개의 물건이 8개냐? 7개냐? 7개의 물건이 있다고. 이 물건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문자를 만들 거야.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문자는 몇 가지냐 이 얘기예요. 당연히 7개 아니에요. 큰 수부터 쓰는 게 아니라 실제 나열을 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의미를 이해해야 돼. 알겠지? 그냥 이 수식만 현혹되면 안 돼. 수식은 그냥 의미를 표현한 것일 뿐이고 의미를 모른다면 수식을 아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다음 계승. 계승은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아이씨, 새끼. 죄송합니다. 자, 얼굴만큼이나 성격이 좀 더러워서요. 머리 잡은. 네, 맞아요. 서로 다른, 감사합니다. 알아봐주셔서.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과정이 없는 거예요? 뽑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렬로 나열을 실제 나열하지 않더라도 순서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럼 개수의 제한이 n개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맨 앞전에 뭐가 와요? n이 와요. 그 다음에는 n-1, 그 다음에는 n-2 이렇게 해서 얘는 언제까지가 가능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가 가능한 거죠. 이게 내가 n개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맞지? 이것도 이렇게 쓰기 존나 귀찮잖아요. 그래서 n 느낌표 이렇게 씁니다. 왜 느낌표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뭔가 느껴지나 보죠? 죄송합니다. 변태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찮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예제 3팩토리얼 무슨 뜻이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알겠지? 5팩토리얼 무슨 뜻이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마지막 이대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돼. 알겠지? 근데 보통 쓴다. 네. 그리고 얘는 계산해보면 120이거든? 왜요? 계산하고 있지 말고. 왜냐면 6행 물어보면 6 곱하기 720. 이렇게 바로 답해야 되니까. 알겠지? 기준이 되는 숫자니까. 5 팩이 120이다. 이거 그냥 외워놔요. 알았지? 자, 그런데 순열과 계승을 배우자마자 바로 깨닫지 않냐? 선생님, 그러면 n 퍼뮤테이션 n 2 n 팩토리얼이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건데 r이 n하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럼 자동으로 성립하겠네요.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n 퍼뮤테이션 n이라는 놈은 뭐일 수밖에 없다? n 팩토리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냥 스스로 깨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구나. 그런데 1번 보시면 이게 옳다는 걸 보여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알겠죠? 졸라 옳습니다. 왜 옳냐 라고 하면 자,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을 실제 써보면 위에는 뭐가 오겠냐면 밑에부터 써볼게요. 밑에는 n-r 곱하기 n-r-1 곱하기 땡땡땡 해서 2 곱하기 1 이렇게 끝나겠죠. 그죠? 위에는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해서 n-r 플러스 1 곱하기 n-r 곱하기 n-r-1 곱하기 땡땡땡 해서 2 곱하기 1 이렇게 끝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차 약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n-r 플러스 1 남았고 이게 뭐였어요 아까? npr이었죠? 맞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숫자는 계산할 때는 쓸 이유는 없어요. 그죠? 뭐 7, P3이었어요. 그럼 위에는 7팩, 밑에는 4팩. 이런 얘기예요. 7 빼기 3의 팩토리얼이라고. 이해되냐? 이해돼? 네. 9P5였어요. 위에는 9팩, 밑에는 4팩. 이런 식으로. 저것도 4팩만 나오네요. 네. 알겠죠?
아시겠죠? 네. 팩토리얼은 제가 편의상 팩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교육과정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어디서 팩 걸리지 마시고 네. 침 뱉는 것 같으니까 저는 편의상 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 1번 식이요. R이 N인 경우랑 R이 0인 경우에서 성립하고 싶다 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공식화해서요. 공식화해서 NPR이라는 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임을 증명했죠. 했잖아. 그치? 근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R이 N이 된다고 하면 저게 NPN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오른쪽은 N 팩토리얼이고 왼쪽 여기 뭐가 돼요? 0팩이 되죠? 그잖아. 근데 0팩이라는 건 뭐냐? 서로 다른 연계를 일려놓은 아이라는 건데 이런 상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 바로 인지했잖아요. 그러려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1이 돼야겠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지만 0 팩토리얼은 앞으로 우리가 1로 계산하자. 그래야만 저 공식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얘는 1로 정의하고 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R이 0이라고 하면 뭔 뻘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NP 0이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뽑아서 하나도 안 뽑아서 나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여기 문제가 없죠. 이 값은 얼마나 1이죠. 그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지만 얘도 뭐가 돼야겠어요? 1이 돼야겠죠? 맞죠? 그래서 NP0이라는 놈은 앞으로 1로 정의하자. 그냥 좀 애매한 거 나오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아 이거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다음부터 NPN을 1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NPN은 뭐예요? N 팩토리얼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4번. 다음은 만족하는 N과 R의 값을 구하시오.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냐? N 곱하기 N-1이라고 쓰면 되겠냐? 이게 30이지. 이걸 또 전개해서 인수하는 미친놈인데 N이 자연수잖아. 그럼 6고? 고맙습니다. N은 6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수분해는 이런 게 잘 안 될 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P 퍼뮤테이션 3, EN 퍼뮤테이션 3은 EN 곱하기 EN-1 곱하기 EN-2인데 왠지 이렇게 쓰고 싶죠? 아니 말고 알겠죠? 그럼 44 곱하기 저만 그런가 봐요. N 곱하기 N-1이죠? 아니야. 이때 2N은 3보다 크게 나왔고 N은 2보다 크게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N-1 약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둘둘 치킨 아니고 약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아하. N도 약분 되네요. 그럼 2N-1이 11이니까 2N 12죠. N은 얼마다? 6이다. 공교롭게도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지만 우연입니다. 아시겠죠? 네. 됐어요? 네. 다음. 내가 외우라 했지? OPR은 그 뭐란 얘기냐? 6팩은 얼마라고? 감사합니다. 외워야겠냐? 안 외워야겠냐? 외워야겠죠? 얼마? 60이네요. 그럼 R이 얼마에 60이 될까? 호사 20, 2, 3, 6. R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자연수니까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접근하지 마시고 숫자 끼워 맞춰서 때려 맞추면 돼요. 알겠죠? 됐잖아. 5팩 외워야겠냐? 안 외워야겠냐? 외워야겠죠? 네. 그것이 5 곱하기 4 곱하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실제 경우의 수를 셀 때 순열과 계승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순열과 조합인데 순열 먼저 나오냐 조합 먼저 나오냐? 순열 먼저 배우고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순서가 있어야 세기가 좋아요. 순서가 없으면 세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순서를 있는 거 먼저 세고 순서 없는 거 나중에 셀 거야. 알겠지? 사실 순서 없는 건 세지 않을 겁니다. 뭔 개소리 선생님. 나중에 알려줄게. 알겠죠? 순서가 있는 것만 셀 거예요.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에 선다라는 말은 여학생 3명을 뭘로 봐라? 한 명으로 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사람 총 몇 명 있는 거예요? 5명 있는 거예요. 여학생 1명 올 거니까. 그러니까 5 팩토리얼이냐? 그런데 여학생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3 팩토리얼. 답이에요. 숫자까지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게 뭐라고 보면 돼요?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보고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숫자만 달랑 써놓으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학생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오, 훌륭한데? 가끔 이런 놈도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이 7명이잖아요. 응. 그럼 모든 경우에서 7팩토리얼이잖아요. 응. 그럼 이웃하는 게 적으니까 이러면 돼요.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이거는 여학생이 2명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얘는 지금 3명이 동시에 이웃하는 거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2명씩 이웃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사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학생이 2명만 이웃하는 경우,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학생 4명을 놔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이게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올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학생 몇 명이에요? 3명이지. 그러니까 이 5개의 자리 중에 몇 개만 뽑아야 돼요? 3개만 뽑아서 여학생한테 주면 돼요. 선생님 자리를 어떻게 여학생한테 주죠? 여학생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번호표 쓴 다음에 번호표 주면 될 거 아니야? 뭐 알아서 가서 앉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서로 한 5개의 자리 중 3개를 뽑아서 여학생 앞에 일렬로 나열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5P3.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남학생은 먼저 나열한다. 그리고 자리를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거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자리는 고정해서 지금 못 듣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네. 자, 다음. 스페셜.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스페셜. 네. 스페셜하게 멍충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S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볶고 어쩌고 P 이렇게 끝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S와 P 위치 고정되니까 S와 P를 제외한 나머지만 나열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5팩토리얼이다. 이해되죠? 뭐 이런 거 풀자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S와 P 사이에 2가지의 문자가 있다고 했어요. 맞아? S와 P 순서 정해지냐 안 정해지냐? 안 정해지지. 그러면 S 땡 땡 P하고 P 땡땡 S가 있잖아. 그러지 말고 2를 곱해놔 얘다가. S와 P가 자리 바뀌는 거를 그냥 곱해놓는 거야 2를. 그럼 P 땡땡 S는 안 해도 되잖아. 됐지? 그럼 여긴 누가 올 수 있냐? S와 P를 제외한 나머지 E, C, I, A, L 요 5개의 문자 중에 2개를 뽑아서 1로 놔야 되니까 5P가 되냐? 됐냐? 그럼 상황이 뭐가 된 거냐면 자 잘 봐. 고배 법칙을 이용하면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지?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니네 5P를 곱했으니까 E, C, I, A, L 중에 2개의 문자가 여기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E가 들어왔고 C가 들어왔다고 해봐. 그럼 이제 이거 없잖아. 그럼 이걸 한 문자로 보는 거니까 이거 한 문자, 2문자, 3문자, 4문자 총 몇 개 문자 있는 거예요? 4개의 문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4팩토리얼 곱하기 방금 구한 2 곱하기 5P 하시면 이게 답이죠. 곱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알겠지? 일단 곱하고 나면 아무거나 써서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라고 했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경우에 서해서 양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되죠. 모음 찾을 수 있죠? 전 영어 잘 못하니까 찾아주세요. 뭐가 모음이죠? E하고 I하고 A입니까? 아우, 저희 영어 실력 녹슬지 않았군요. 네. 3개의 모음이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면 되거든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이죠. 그죠? 여기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모음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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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이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3P가 되겠죠? 그 다음에 5팩토리얼.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게 답이야.
계산 안 할 거야. 알겠지? 왜? 계산이 안 돼 있어야 어떻게 푸는지가 더 잘 보여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네? 빼기야, 빼기. 지금 새로운 기호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알겠죠? 괜찮아요? 네. 금방 적응합니다. 네. 7 팩토리얼 빼기 3p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니? 자, 넘어갑니다. 5자리 양의 정수 몇 가지냐? 5 팩토리얼 가지죠. 뭐 장난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 중에 32000보다 작은 거 분할해. 첫 번째 뭐예요? 1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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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능하죠? 두 번째 2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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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능하죠? 세 번째 3 1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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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가능하죠? 이거 몇 개? 4팩. 이건 몇 개? 4팩. 이건 몇 개? 3팩. 4팩은 24예요. 3팩은 6이고.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냐면 54개 나옵니다. 이거 계산을 좀 해보죠. 분할했으니까. 4팩도 외워 그냥. 알겠지? 계산하지 말고. 4팩은 24, 5팩은 120. 3팩은 계산해도 되겠지. 3 곱하기 2 곱하기 안 된. 2팩을 설마 외우지 않겠죠? 2팩은 2다. 뭐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음. 이 중에서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냐? 5의 배수는 맨 끝자리가 뭐 해야 돼요? 0 아니면 5 해야 되는데 0이 있냐 없냐? 아유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하죠. 5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분할하는데 1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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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거 아니야? 두 번째 거는 2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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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거고 세 번째 거는 3 하나 네모 네모 5인 거죠. 그럼 3팩 3팩 2팩 이거 다 더하시면 얼마예요? 14개. 이해되죠? 사실상 분할만 잘하면 경우수를 세는 게 크게 어렵진 않다 라는 얘기예요. 뒷장 넘어가 봅니다. 중복순열이라는 애가 나와요. 자, 중복순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NPR이 뭐였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해서 n-r 플러스 1까지였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n개의 물건이 있어요. A1, A2, A3, AN 이렇게 있는데 요 n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쓰면 그 다음 거는 뭐예요? 똑같은 거 못 쓴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것들이 수량이 몇 개씩 있다는 거예요? 한 개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중복순열은 A1이 무한개, A2도 무한개, A3도 무한개, AN도 무한개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한 걸 또 나열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중복해서 나열하는 게 가능하다. 중복순열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지만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냐면 보통 순열은 나열할 대상이 종류가 다르면 딱 한 개씩밖에 없는데 알겠죠? 얘는 물류창고예요. 졸라 많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상 무한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의 자체는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럼 다른 건 다 순열하고 똑같은데 뭐만? 중복을 허락하여 이것만 순열하고 다르죠? 맞아요? 맞아. 근데 이거 뭐냐면 n개의 대상이 개수가 무제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나열하면 뭐가 되겠냐? n 곱하기 그 다음 것도 몇 개예요? n가지죠. 또 n이죠. 이걸 계속 n개를 나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몇 개니까? r개니까 r개니까 맞지 않냐? 뭐라고 써도 되겠냐? n의 r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기호를 약속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존나 쉽거든요. 이렇게 쓸 거냐 니네?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만 기호가 없으면 좀 쓸쓸하잖아. 불쌍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좀 불쌍하니까 얘도 기호를 주자. 얘도 이렇다고 정의하자고 쓰지만 아무도 따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왜냐면 정의한 기호가 더 복잡해요. n 파이 r이라고 합니다. 파이의 대문자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원주율 이 파이는 소문자거든요. 대문자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크게 하고 끝에 안 꺾으시면 돼요. 알았니? 이렇게. 근데 이 기호는 잘 모르는 고등학생도 많다. 그렇지 않겠냐? 왜 모르겠냐? 공부를 못해서 모르겠냐? 아니야. 쓸 필요가 없잖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n의 r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뭘 이걸 n파이 r 쓰고 있어. 불편하게. 그치? 근데 가끔 문제에서 이걸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호 자체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지? 별로 없어요. 네. 알겠죠? 거의 없어요. 네. 저도 잘 안 씁니다. 네 개의 숫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몇 개냐? 0이 있으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맨 앞자리 0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맨 앞쪽으로 쓰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왜냐면 0을 썼지만 여전히 세 가지가 남았죠?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이거를 굳이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3 곱하기 3p라고 쓸 거예요. 왜? 얘가 그냥 순열을 이용하는 풀이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중복을 허락하면 뭐가 되겠냐면 처음에 세 가지죠. 그 다음에는 국창민 그 다음에는 네 가지. 0을 또 쓸 수, 0이 무한계라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는 네 가지. 근데 이것도 중복 순열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사실 별 쓸데가 없지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을 비교하면서 아 얘는 순열이고 얘는 중복 순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하셔서 답 쓰면 되고 이렇게 해서 답 쓰면 돼요. 알겠지? 알겠니? 자 10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몇 개가 있냐? 12개. 봐봐. 여기 정의역 x가 있어. 여기 공역 y가 있어. 자, 이한테 물어볼까? 어디로 갈래? 그러면 4요, 5요, 6요, 7요 결정할 거 아니야. 2는요? 4요, 5요, 6요, 7요. 3은요? 4요, 5요, 6요, 7요. 1, 2, 3이 모두 다 4로 가면 상수함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선택했다고 선택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인데 일부러 이것도 4파이 3이라고 쓰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1대1 함수는요? 1이 4를 선택해버리면 2는 4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동꼴이 되겠죠? 그럼 이건 4p3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아, 그냥 함수는 중복순열 1대1 함수는 순열 이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중복순열 아니 붕어야 인마? 잘못 들었어요. 방금 배웠는데 궁금이라서. 중국순열? 잘못 뭔가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아직도 좀 고민 중인데 설소들을 좀 자르는 수술 해볼까 어쩔까.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발음이 좋아진다는데? 좀 아닐까요? 근데 제가 그 녹화를 전 하잖아요. 제 강의 들어봐도 혀가 너무 짧은 발음이 많이 들려서 제가 좀 거슬리기도 해요. 털이 짧나요? 아니 혀 밑에 이렇게 잡고 있는 애가 있어요. 설소들하고 그걸 좀 잘라요. 괜찮아. 금방 아물어. 응? 제가 집에 잘라볼까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제가 그 교정까지 해가지고요. 아직 그 교정된 치열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좀 있어요. 네. 교정 언제 했냐면 제가 얼마나 됐어요. 끝난 지 한 2, 3년? 이 나이 때 하고요. 관리 잘 안 하면 다시 틀어지거든요. 네, 또 했어요. 네. 요즘에 또 하기 싫으면. 그리고 아직 교정을 안 했는데 교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언제 하시냐면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한 3, 4학년 때 하세요. 알겠죠? 왜냐면 일단 교정 하시려면 음주를 하시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럼 지금 해야 되죠. 지금은 안 돼요. 니네가 치과에 시키는 거 잘 안 해요. 알겠죠? 네. 뭐 이렇게 공주를 걸으라고 하면 안 걸고 막 친구들하고 뭐 먹는다고 먹고 잊어버리고 막 어떤 놔두고 띵개고 막 난리 나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교정은 성의 있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교정할 때 제가 언제 교정했냐면 35? 네? 이 정도에 두 번째 교정을 했는데요.
제가 아래인 이가 튀어나와서 미니어 부딪혀서 미니어가 깨지고 있어가지고 교정을 긴급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이것만 넣을 수도 있는데 치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그냥 한 개 맞아 하자고. 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재배를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감동하셨어요. 결과적으로 3년 걸린다는 교정이 1년 6개월 만에 끝났는데 이 한번 해주시면 3년 걸린다는 교정이 1년 6개월 만에 끝났는데 저한테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정 전문의세요. 알겠죠? 지금까지 교정하면서 선생님처럼 정직한 환자는 처음 봅니다. 모두가 선생님 같다면 제가 정말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은 제가 뭘 해달라고 하면 꼭 하고 오신다고. 안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다른 환자들은 맨날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한다. 자기가 보면 거짓말하지 다 하는데 맨날 했다고 빡빡 우긴다고. 근데 선생님은 말씀 안 하셔도 아 하고 오셨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치열이 이동하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3년이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교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짓말 할 걸 예상하고 3년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주 보람있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시키는 걸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해보면 저는 술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 술에 취한 상태로 막 아이씨 하라는 거 안 하고 막 아이씨 귀찮아 이러고 자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뭐 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고. 처음에 이렇게 교정할 때 일을 다 벌리거든요. 재배를 해야 되니까 안에 기구를 넣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기구를 더 벌려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깜빡하면 안 하겠죠. 네. 그걸 제가 맨날 벌려가지고 다시 넣고 일주일에 또 벌려가지고 넣고 졸라 아프죠. 이게 사람마다 좀 편차가 심한데 저는 교정이 거의 막바지였는데요. 제 생각에 치아 어디가 파절된 것 같아요. 미세하게. 근데 그 사이로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미세하게 찾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아픈데 선생님도 어디가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침통제로 버텼어요. 지금 괜찮아졌어요. 여기에 뭐 철식 같은 거 박지 않아요? 다 하죠. 네. 영원히 아니에요? 아니야, 박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예요. 그냥 본드로 붙이는 거고요. 끝나면 떼는 거죠. 없잖아요. 그 때릴 때 아파요? 아니 안 아파요. 안 아프고 저 교정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어느 정도냐면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듣지를 않아서요. 아 진짜 병원 가가지고 나 그만할 테니까 다 뜨더라. 나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행히 다음날 되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진짜 집에서 벤치로 내가 뜯어볼까 이런 생각까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뜯으면 안 아플까? 원래 때 하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아픈 거예요. 네. 그 진통제 하루에 8알 먹은 적도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수업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정말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요. 네. 근데 여튼 그래서 교정이 끝나고 나서도 이딴 통증이 있어서 그 균열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요. 치아의 틈을 메꿔주는 치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 은나노 코팅을 매겨서 졸라 비싸더라고. 그냥 샀어요. 좀 너무 아픈데 어떡해. 근데 그걸 한 1년 썼더니 정말 안 아프더라고. 정말 메꿔줬나봐요. 치약이 보통 그 이만한 거 막 한 2, 3천원씩 할 거예요. 근데 그 용량 되게 작아요. 이만한 게 한 2만원? 3만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치약 한 10배 정도의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비싸네. 근데 20몇 판이. 진통제 값보다 싼 것 같아서 교정할 때 쓴 돈이 얼마인데 그거 아까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밑자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썼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딱 사니까 효과 없더라고. 그래서 쌤 생각에는 그래도 깨진 이를 메꾸는 건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석 달 써보니까 아픈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효과가 있다 싶어서 1년을 썼죠. 그 뒤로는 안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자 11번 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혈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발음 얘기하다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군요. 혹시 이거 유튜브 본 학생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굉장히 안궁 이런 얘기에 죄송합니다. 네. 자, 보시면 같은 것이 있는 순혈 이거는 중복 순혈하고 존나 혼동해 애들이. 순혈이 그냥 순혈이 있고 중복 순혈이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혈 있잖아요. 근데 순혈의 정의가 뭐였어요? 서로 다른 N, 개, 중, R, 개를 뽑아 뭐 이런 나열한 것인데 서로 다르다는 말은 이 N개의 대상이 전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라고 방금 발음 세는 거 봤죠? 예. 잘라보니까
전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이 n개는 A1, A2, A3 이렇게 다 달라서 이렇게 n개가 있는 건데 만약에 A, B, C, C 이러면 어떻게 나열할까요 이거는? 혹시 어떻게 나열하지? 공유되잖아요. 7팩토리얼 당연히 아닙니다. 알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를 사실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랑 간단한 거 가지고 한번 나열해볼게요. 알겠죠? 자, A, B, C 이걸 나열하려고 합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는 순서 있는 걸 셀 줄 안다고 순서 없는 걸 셀 줄 안다고? 있는 거. 얘들끼리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알겠지? 그래서 와, 심각한데 안 되겠다. 두 개만 하자. 내가 지금 모든 경우에서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럼 얘랑 순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문제를 바꿔. 어떻게? A1, A2, B, C로. 알겠니? 그럼 모든 경우수가 몇 가지예요, 이거? 4팩토리아니까 24개죠? 24개를 제가 직접 다 나열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A 했다가 취소한 거예요. 120개 나열해야 되니까. 알겠지? 아시겠죠? 네. 24개씩 나열해볼게요. 그러면 A1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A2, B, C가 있을 수 있고 A2, C, B가 있을 수 있죠. B, A2, C가 있을 수 있고 B, C, A2가 아니 A2, H를 가져갑시다. C, A2, B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A1하고 B, C, A2가 있을 수 있고 A2하고 C, B, A1이 있을 수 있죠. A1, C, B. 이제 끝날 시간 돼가니까 당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무슨 말 이해돼요? 예. 이해되지? 이건 근데 A1으로 시작한 것만 센 거야. 그럼 A2로 시작한 것도 세야겠잖아. 그렇지 않냐? 그지? 예. 이 지금 몇 개냐? 6개냐? 그럼 24개인 이유는 뭐냐? A1으로 시작하는 거 6개, A2로 시작하는 거 6개,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거 6개, C로 시작하는 거 6개. 6, 4, 24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6개만 가지고 관찰해도 돼요. 왜냐면 실제로 이거하고 이거는 몇 개로 봐야 돼요? 왜 바뀌어 있지? 아니다. 더 나야 되겠다. 좀 더 할게요. 에이씨. 진짜 24개 하게 생겼네. 자, A2로 시작하는 게 근데 2하고 1의 자리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럼 얘하고는 사실상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A1, A2는 제 마음대로 다르다고 했을 뿐 실제로 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A1과 A2가 자리를 바꿔봐야 우리는 다르다고 느껴요? 같다고 느껴요? 같다고 느껴요. 같다고 느낀다고 사실 같은 애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지금 같은 애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4팩토리얼은 실제로 몇 배 세졌다? 2배 세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게 2개씩 짝을 이어 존재하니까. 그럼 실제로 이거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세한다는 얘기예요? 4팩토리얼을 2로 나눠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이건 2개니까 그렇고 만약에 3개였다고 하면 3으로 나누면 될까? 아니죠. 그렇지. A1, A2, A3가 자리를 계속 바꾸고 똑같으니까. 그럼 실제로 이것도 이걸로 해결해야겠지 않냐? 맞냐? 맞아? 끝날 시간 됐냐? 아무튼 그래서 이거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A가 여러 개 있고요. B 이렇게 B가 여러 개 있고요. C, D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몇 개냐면 P개 있고 이게 몇 개냐면 Q개 있고 이 전체는 N개라고 합시다. 알겠죠? 인 순열의 수를 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순서가 어떤다?
있다라고 보고 쓸 수밖에 없으니까 A를 다 다른 걸로 보고 B를 다 다른 걸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기본적으로 n 팩토리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A들이 자리를 바꾸면 차이를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요. 그러니까 P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고 마찬가지로 B가 자리를 바꾸고 차이를 못 느끼니까 Q 팩토리얼로 나눠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좀 이렇다는 얘기고 이거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같은 원소는 순서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같은 것의 개수만큼 순서를 지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를 지운다. 순서를 지우려면 개수 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예제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뭐지 근데 이게? 왜 끊겼지?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예제를 봐보면 이래요. 여기 봐봐. 이걸 그냥 나열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왜? 요 S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 CC 이 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게 3개,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다른 걸로 보고 7팩토리얼로 세요. 대신에 S가 3개 있으니까 이거를 3팩토리얼로 한번 나누고 그리고 C가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한번 나누고 이렇게. 이해돼요? 계산하실 수 있죠? 양 끝에 S가 온다라고 하면 SS가 고정이니까 나머지만 나열하면 되잖아요. 맞아? 그럼 S가 원래 몇 개였냐? 3개였잖아. 그럼 S 2개 없어지니까 S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 거 CC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팩토리얼,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어디에 더 유용하게 사용되냐면, 이 최단거리 문제에 더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이 최단거리 문제를 좀 더 간단한 것부터 봐볼게요. 알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잘 나오셨으니까 111 특공대를 쓸 줄 알겠죠? 111 특공대 알잖아. 몰라? 뭔지 알지? 네. 전 초등학교 야간 나와서 안 배웠거든요. 네. 자, A에서 B까지 가서 최단거리를 구해본다라고 하면, 그죠? 원래 어떻게 하냐, 초등학교에서.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네 가지, 이딴 식으로 하지 않냐? 기억나냐? 네. 여기도 한 가지면 몇 가지야? 세 가지. 여기 몇 가지야? 6가지. 여기 10가지. 여기도 한 가지야? 여기 4가지. 여기 10가지. 여기 20가지. 여기도 한 가지야? 5가지. 15가지. 그럼 35가지야,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잖아. 근데, 봐봐. 이런 거 최단거리지. 맞아, 안 맞아? 이런 것도 최단거리지. 맞아? 이런 것도 최단거리란 말이야. 요 세 가지를 나열해보면 노란색은 뭐냐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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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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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빨간 건 뭐예요? 오른쪽, 위로, 오른쪽,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맞아? 파란 건 뭐예요? 위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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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거 3개 같은 거예요. 요거 4개 같은 거예요. 이걸 나열하는 방법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7팩, 4팩, 3팩 하시면 이게 사실 얼마하고 똑같아요? 35하고 똑같아요. 그잖아. 4팩 약분하면 뭐 남아요? 7, 6, 5 남죠? 3팩 약분하면 5 약분되죠? 7, 5, 35. 맞아요? 더 이상 이지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물론 문제에 따라서 이걸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것처럼 그림 좀 고쳐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뭐 이상한 소리 내냐 누가? 구창민이냐? 아빠하고 통화 한번 해야겠다. 쫄기는 쫄보냐? 쫄보라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 얼굴 보면 나도 약간 쫄려. 괜찮아. 이해. 자, 이렇게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지금 여기가 B란 얘기죠. 그지?
여기가 지금 P고, 그지? 이랬을 때 최단 거리의 길은 몇 가지 있냐? 라고 하면 사실 이 L을 거쳐가는 게 최단 거리예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거쳐야 되니까 여기 이 라인은 무조건 타고 가야 된다고. 이해되지? 예. 그러면 A에서 L까지 가려면 편의상 여기를 제가 CD라고 할게요. 그러면 L을 타려면 A, C, D, B 이렇게 가야 되죠? A, C까지 가는 거 한 가지, C에서 D까지 가는 거 한 가지, D에서 B까지 가는 건 뭐예요? 네 가지라고 하면 되겠냐? 방금 배웠는데 여기에서 뭐 하면 되겠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 2팩, 2팩 맞냐? 맞아 안 맞아? 그제? 그러니까 4팩, 2팩, 2팩 이걸 해서 계산하시면 6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다 라고 하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A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냐 국창민? A에서 P로 가는 거. 시간 끌지 마라. 세 가지. 세 가지. 그냥 세도 세 개야 이 새끼야. 하나, 둘, 셋. 뭐 하는 거야? 물론 3팩, 2팩 할 수도 있고 그제? 그럼 세 가지 곱하기 답답하네. P에서 B로 가는 거는? P에서 B로. 6팩, 4팩, 2팩 15가지일걸? 계산한 거 같습니까? 아니 외운 거라고. 외운 거야. 하도 많이 해서 문제 많이 하도 풀어서 알겠지? 네. 그럼 3 곱하기 15니까 45가지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계산 존나 느려요. 선생님 뭔가 좀 빠르다. 다 외운 겁니다. 알겠죠? 네. 외워진 거든 외운 거든 아무튼 저희 의도와 관계없어요. 제가 밥벌이를 해먹고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네. 외우기 싫어도. 자 다음 대각선이 L을 지날 수 없어요. 이런 이제 실제 문제는 3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 안 나와요. 그럼 L이 끊겼어. 뭐 폭풍이 와가지고 L이 끊겼단 말이야. 알았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못 지나니까 제 생각에는 이 P를 거쳐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맞아? 그 다음에 여기 Q를 거쳐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을 거쳐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찍는 거냐면 분할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P를 거쳐서 간다고 하면 여기 이 박스를 지나서 여기 이 박스를 지나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P를 안 지나려면 일로 오거나 아니면 P를 건너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일로 오게 되면 여기서 여기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일로 오게 되면 어차피 여기서 일로 못 가잖아. P 지나서 했으니까 일로 오게 되면 여기 박스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냐? 네. 그래서 얘는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A, P, B인 경우가 있고 A, Q, B인 경우가 있고 A, R, B인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근데 A, P, B는 아까 45가지인 거 이미 셌잖아요. 맞아요? 위에 셌잖아. A, Q, B는 얼마냐? A에서 Q로 가는 건 한 가지죠. Q에서 B로 가는 거 참여는 몇 가지냐? 600분의 400 200분의 6팩, 4팩, 2팩 아니냐? 네. 15가지겠죠? 그제? 더하기. 이거는요, A에서 R로 가는 거 한 가지죠? R에서 B로 가는 건요? 6팩, 5팩. 6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45 더하기 15 더하기 6가지다. 그럼 66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이 최단거리 문제에서 최단거리 문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니까요. 최단거리 문제 나올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은요, 원형으로 나열하는 건데 이것도 대상이 몇 개냐에 따라서 약간 상황이 달라지니까 4개를 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알았니? 알았냐고. 대답. 고마워. 그럼 원 4개를 그려볼게, 쌤이. 아이씨. 저희도 그려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응. 알겠죠? 자, 봐봐요. 4명을 나열할 건데요.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어요. 이번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여기 D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어요. 됐냐? 자, 이 네 개는 같은 경우냐 다른 경우냐? 왜? 뒤집어. 누가 뒤집으면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돌리면. 왜 돌리면 똑같아? 어.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원순열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원형 테이블이야. 이 테이블은요 완벽한 원이고 이 테이블에 어떠한 표식도 없어서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A라고 해봐요. 내가 B, C, D라는 세 명의 사람하고 같이 앉을 거예요. 근데 주위에 지형지물이 없어요. 벽도 없고 책꽂이도 없고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앉아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A 입장에서 나는 어디에 앉아있다고 느껴지냐면 그냥 C를 마주보고 앉아있고 B가 내 오른쪽에 있으며 D가 내 왼쪽에 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이 상태에서 네가 또 A야. 맞은편에 누가 있어? C가 있어. 오른쪽에 누가 있어? B. 왼쪽에 누가 있어? D가 있어.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맞은편에 누가 있어? C. 오른쪽에 B. 왼쪽에 D. 맞은편에 C. 오른쪽에 B. 왼쪽에 D.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A 입장에서 뭐예요? 같은 경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네 명이니까 네 개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5명이면 5개 생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5배가 생겨요. 왜냐면 A의 위치를 고정하고 이 나머지의 위치를 바꿔도 그 각각이 전부 다 같은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원순의 정의 자체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것인데요. 이 원순열의 수를 세봐라라고 하면 n 팩토리얼이라고 센 다음에 n배가 발생하니까 이걸 n으로 나눠야 돼요. 이해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냐면 n-1 팩토리얼 이거하고 똑같잖아. 맞아. 이거를 꼭 웬만하면 이렇게 써라. 무슨 말이냐면 n이 7이었어. 그럼 6팩이라고 쓰지 마. 왜냐면 이걸 7 빼기 1 팩토리얼이라고 써놔야 나중에 검사할 때, 뭐 틀려서 검사할 때 내가 여기서 원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확인되거든요. 근데 6팩이라고 써놓으면 뭐예요? 왜 6명을 놔야 됐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7개인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물론 원순열 문제가 항상 원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원이 아닌데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니네가 여기 앉아봐. 니네가 여기 앉아보라고. 맞은편에 누군가 있어요. 오른쪽에 누가 있고 왼쪽에 누가 있어. 이 상태에서 한 칸 시프트 해봐. 오른쪽으로. 자리의 변화가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다른 경우지. 옮겨봐. 느껴져 안 느껴져? 옮겨봐. 느껴져 안 느껴져? 옮겨봐.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요. 왜냐면 봐봐. 내가 처음 여기 있을 때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왔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가 뭐가 된 거야? A가 된 거예요. 그지? 그럼 여기가 D로 바뀌겠지. B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오면 일로 와버리죠. C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오면 일로 와버리죠. 그럼 내가 A 입장에서 오른쪽에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으면 맞은편에 D가 있죠? 처음에 어땠어요? 오른쪽에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으면 맞은편에 D가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못 느껴요 이때는. 이해되냐? 그러니까 원의 경우에는 몇 배, n배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몇 배밖에 발생하잖아요? 2배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 얘기했잖아. 같은 경우 2개밖에 없으니까. 야, 내가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같지? 그럼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같겠네? 그럼 여기 같겠네? 그럼 여기 같을 거 아니냐? 이해되냐? 같은 경우가 2배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8 팩토리얼 얼마나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걸 계산해 보시면 20160 가지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책은 어떻게 푸냐면 원순열을 가르쳤잖아. 그치? 야 일단 원이라고 해봐 이러면서 원이면 얘가 이럴 거 아니야 이래. 알겠지? 아 예. 근데 사실 원이 아니잖아. 여기 다르지 네. 여기 다르지 네. 여기 다르지 네. 그럼 총 4개가 달라. 그러니까 일단 4를 곱해. 이렇게 한다고. 그럼 답이 똑같냐 안 똑같냐? 똑같아요. 똑같이 당연히 써볼까? 8팩 나누기 8 곱하기 4 이거 아니냐? 그럼 약분해서 2 아니냐? 그럼 이런 짓을 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2만 나누면 되는데 뭐하러 8로 나누면 4를 곱하고 있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풀이할 겁니다. 근데 보통 교재에서는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네. 다 했나? 네. 어우 좋아요.